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방금 전 그 양양자 최고위원한테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주로 어디에서 뛰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에 네. 그 군수, 도의원, 군의원 해서 4자리가 지금 이번에 무려 보궐선거가 4자리나. 있어요. 어디죠 구체적으로? 의령군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함안군의 군의원. 네. 그래서 4분이 이번에 후보로 저희 당에서 나가서 제가 네. 다 당선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서울, 가서 부산 뭐 갈 이렇게,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야당은 현재. 예.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어쨌든 두 분이 차례 나오셨으니까 같은 그 숫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론조사. 예. 아까 제가 개요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4.8%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0.5%로 집계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 여론은 말 그대로 조석변이고 이게 그 부침이 단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박영선 후보가 뭐 안정적으로 그냥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그랬죠. 이렇게 뒤집히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저희는 총선 때 우리가 180 얻는다, 180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민주당이 얻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된소리를 맞았거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참담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8, 9일 남았나요? 네. 투표할 때까지 투표함 열 때까지는 절대 뭐 여론조사 수치 보고 뭐 안심하거나 뭐 자만하거나 낙관하거나 낙관하거나. 그러다가 낭패당한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지막 한 표라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네. 그래야 그래도 뭐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여야 간의 선거운동 이제 본격화되면은 공방들 치열해지는 거 또 막말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제 KBS 보도 때문이죠. 내곡동땅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그동안 네. 뭐 모른다고 했었는데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예.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관심 가지는 거는 그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 지역에 땅을 사 가지고 투기를 했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렇게 한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죠. 네. 그런데 이 땅은 거의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고 자기 처가에서 네. 그 부인이 아주 어릴 때 상속받은 땅이고 네네. 그 개발 그린벨트 해제되고 개발되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노무현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된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시장으로서 그걸 갖다가 그린벨트 풀고 땅값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뭐 거짓말 공방이니 이렇게 그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참 너무 혼탁하다. 좀 점잖게 말해서 혼탁한 네. 거고 너무 진흙탕 선거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시청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KBS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그 당사자들한테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제3자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거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예. 뭐 상속받은 그거는 뭐 누구든지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노무현 정부 당시는 사실상 이제 기각이 됐었던 당시 이제 예. 임대차 사업이 안 됐었고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때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본인들이 갖고 있던 땅이 편입됐던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예. 정부 때 이미 결정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아닌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이후 2006년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뭔가
알면서도 그렇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계속 밀어붙인 것은 아닌가.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 같아요. 핵심 같아요. 네.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 문건도 저기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잡혔다. 그다음에 토지계획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 또 위원회인데요. 의결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MB 정부 때 그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주택단지 사업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같은 네. 지역에서 네네.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 거기서는 뭐 더 이상 그 오세훈 후보에게 뭘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도 네. 그걸 투기를 처음에는 셀프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오 후보가 자기 처가 땅에다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 확정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 그게 아니니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거짓말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네. 거짓말이라는 것도 입증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도 뭐 그 말한 KBS 보도한 그 사람 이야기도 보니까 그 토지 경작자와 측량팀장 청량한 분들은 네네. 3명 중에 2명은 본 기억이 없다고 그러고 1명은 기억난다고 그러는데 15년 전에 잠깐 보고 지나간 걸 갖다가 그 뭐 옷차림까지 다 기억한다는 게 그게 좀 신기하고 나머지 2분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또 한 분은 경작자인데 그분은 그 땅에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다가 결국은 쫓겨난 것 같아요. 보도를 보니까 그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밀어서 공영방송이 이렇게 보도 내보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사장하고 네. 그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관계된 사람들 다 지금 고발해놨기 때문에 네. 또 오 후보가 지적공사에다가 그때 청량 자료를 빨리 공개해라. 네. 거기에 보면은 입회인들이 나올 거다. 자기가 알기로는 처가의 처남하고 양 아버지가 입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나올 거다. 네. 그 확인해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해놨으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정보 공개를 신청했고 이게 예. 오래 걸립니까? 오래 안 걸리겠죠? 오래 안 걸려야 맞죠. 그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죠. 네. 끌면은 네.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어쨌든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서 예. 일일이 디테일 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산시장 선거도 여당에서 네거티브를 굉장히 세게 하는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네. 별로 안 먹히고 오히려 그럴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일단은 공격하는 것들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예를 들면 그 자녀가 홍대 미대 시험도 안 봤는데 어느 이상한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엄마 부탁받고 내가 뭐 30점짜리 80점 점수 줘가지고 네. 뭐 합격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해가지고 엉터리 그런 폭로가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일단 그런 걸 안 믿게 되는 측면 하나. 그러면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동아대 교수하고 네. 또 나중에 또 초선 의원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살아온 걸 시민들이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안 먹히고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이제 LC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방들이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한 거는 예. 그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국회는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레스토랑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뭐 제가 캠프에서 잘 해명은 한 것 같고 네. 제가 그쪽 뭐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하루 이틀 알아온 게 아니고 벌써 한 뭐 20-30년 가까이 알아왔는데 괜찮은 분입니다. 굉장히 근데 정직하고 같은 당에서는 깨끗한 괜찮은 분입니다. 분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예. 전셋값 인상 뭐 논란 보도 이후에 예. 경질됐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네. 그 보도 보고. 이번에 그 부동산 3법 전월세 상한제 포함해가지고 네. 부동산 3법 통과시킬 때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했거든요.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 법이 통과됐는데 네, 네. 전체 회의 토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소위 심사 회부도 안 했습니다. 심사는 소위에서 사실 하는 건데 소위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만인가 그냥 후딱 그냥 날치기 하듯이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본회의 처리되고 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보통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공부하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당일날 바로 시행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5% 이내로 이제 그 인상률 상한을 이제 제한하는데 네. 이게 시행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그렇죠. 10% 20% 올릴까 봐서 못하게 하려고 원천 봉쇄하게 하려고 말하자면 집가인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래놓고 네. 본인은 그걸 알고 이번 이 제도 이 법은 그냥 후닥닥 국회에서 날치까지 빨리 통과하고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당일날 바로 시행 들어간다는 걸 알고서 하루 전날 자기가 먼저 올렸다는 게 이게 양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말단 네. 공무원이 그래도 그거는 욕들을 지신데 대한민국 정책실장이 그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한테도 그거는 좀 배신하는 행위라고 배신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입장에서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굳이 변호를 예. 하자면 예. 그 다른 데는 12억 이상 하는 전세가였는데 나는 네. 그동안 8억대로 주고 있었다. 그래서 네. 이제 9억대로 올린 것이고 마침 그때 그냥 올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 한 2년 동안 2억 이상을 인상해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도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 말 들어보면 뭐 사정이 이해돼요. 사정은 이해가 그런데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두 네. 사람입니까? 네. 다른 사람은 그런 사정이 없습니까? 그런 사정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막 대응도 못하게 그냥 원천 봉쇄하고 네, 네. 그런 기간 시간도 안 주고 네.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사정이 정책실장이라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정책실장을 사람들이 위치해서 다 자기처럼 자기만 그냥 선의의 그 임대인이고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투기꾼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네. 타이밍과 그 정책실장의 위상, 위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어긋났다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도 거고요.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9개월 만에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공짜 투기 비리 다 잡겠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 말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는데 예. 오늘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 정세균 총리 브리핑도 있었고요. 워낙 지금 민심이 사납고 흉흉하니까 네. 뭐 대통령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는 말씀 맞은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사실 모든 걸 선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라는 말 곧대로 믿을 공직자가 누가 있을까 싶어요. 예, 대통령부터가 가득도 가가지고 네. 뭐 가슴이 뭐 저 설렌다고 그러셨나 뭐 네네. 그러시고 재난지원금도 4월 저 선거 전에 어떻게든 좀 저 지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다 선거 재난지원금. 때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뭐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죠. 현금 살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